저희 그 세 분 그 발표해 주신 기업 모두 컨설턴트 분들의 그런 노력이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결코 저희가 이제 말씀해 달라고 막 한 게 아니고, 네. 기업에서 이렇게 좀 저희 컨설턴트들의 노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늘 세 기업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토론자도 세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세 분 토론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혹시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그 기업에서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참여해 주신 기업 관계자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직접 컨설팅을 진행한 저희 세 분 컨설턴트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국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 분, 세 회사 사례 아주 잘 들었고요. 세 사례 모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일택신의 성과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가 자료들을 쭉 보면서 상당한 깊은 좀 인상을 받았고 또 이 작업에 참여한 컨설턴트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좀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한 순서대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양 패키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발표문에 보면 이 탈분배적 관점의 노선의 확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어려운 과제거든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자체가 사실은 기업별 노조로 되어 있고 사실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 형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사실 임금이나 기타 뭐 수당이랄지 또는 고용의 문제 이런 걸 주저하니까 이런 어떤 분배적 관점이 노사 관계인데 이게 탈분배적 관점의 노사 관계를 확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서 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좀 탈분배적의 관점의 노사 관계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게 여기 이제 생산직 학습 조직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죠. 사실 뭐 정부에서 학습 조직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이건 이 학습 조직 여기서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인지 뭘 학습 조직화했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어쨌든 이게 인센티브가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학습 조직 제가 보건 데는 사실은 학습 조직 굉장히 드문 사례가 유한 킴블리 같은 사례거든요. 근데 유한 킴블리에서는 어쨌든 직능급적 요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형이화돼 있지만 직능급 요소가 뭐 유한 킴블리 전체 부상 측에서 몇 프로 되지는 않지만 이게 어쨌든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학습 조직을 이끄는 이게 그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한다? 참 생각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노사공동학습위원회도 구성됐다고 돼 있고 조반장의 자율적 학습 체계도 이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인지 이것도 조합 판단위에서 자율적 학습 체계를 구성한다.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맵 뭐 스타트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니,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이런 플라스맥 같은 스타트업이 뭐 왕성히 발전해야 가능한 것인데요. 이제 플라스맵은 뭐 좀 소규모 기업이고, 이제 막 이제 이게 좀 사업을 확대시키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보면 2022년 1월 달에 국가호봉제하고 직능자격제로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건 컨설턴트가 제안한 건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직능자격제도는 100% 실패했거든요. 이렇게 직능급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연공화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고, 직능급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만든 거고, 일본에서조차 사실은 연공화 거의 연공되는 바람에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직무급 역할급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 같으면 유일하게 도요도만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좀 관리의 역량이 좀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노동자들이 호봉급에 집착하는 정도가 심한 상황에서 아니 이 제도를 검토하는 게 그게 좀 이렇게 전망이 있는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또 교육론 체계도 사실 교육론 체계 핵심은 리더십보다 사실 직무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떻게 좀 고려하고 있는지 네. 그것도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영진약품도 대단한, 저는 일단 몰랐는 게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직 있구나 하는, 참 놀라운. 예전에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많이 없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그런 좀 일단 놀랬고, 어쨌든 이게 영진 작품의 임금 체계는 그야말로 올드 모델이지 않습니까? 정말 각가지 수당들, 근데 근속성이 중복해서 호봉제도 들어있고 근속수당도 있고 기타 임금 체계 들어있어서 전체 임금 체계 한 90% 정도가 이게 연공성을 가지고 있는,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만큼,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꾸신 것에 대해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장급이다 생각하고, 또 이런 임금 체계로서는 절대로 젊은 세대 웃을 여유 못해서,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어쨌든 이런 임금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노사공동기구를 만들어서 개표 작업을 했다. 이것도 상당히 아주 정말 성과라고 생각. 일단 노동조합에서 동의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 더욱이 이제 복수노조 체제에서 이것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발표문에 보면 직무 역할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잘 납득이 안 가요. 이건 직무법적 요소와 역할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뜻인지, 근데 뒤에는 또 이 용어 안 쓰고 그냥 직무법 직구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생산직의 호봉제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애초에 회사의 생각은 어땠는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또 어쨌든 생산직 호봉제도 꽤 여러 회사에서 개편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조합에서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냥 유작을 한 것인지, 꽤 회사에서 호봉제를 없애거나 연공성을 축소한달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근데 생산임금 체계에서 약간 내가 좀, 생산임금 체계에서 지금 직무급을 만든 거예요? 생산임금 체계에서. 아니면 직무급은 사무직임에 있는 거예요?
그 생산직도 사실은 직무급에 대해서 같이 그 설계 과정 중에서 예, 예. 그 생산직도 포함을 시키긴 했는데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호봉제에 대한 부분들이 한 꽤 62년서부터 여태까지 쭉 생산직 같은 경우는 호봉 체제로 몸이 익숙해 왔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직급 부분에 대해서 생산직에 이제 어떤 실링을 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급의 전환은 하나 아니면 기존의 호봉제로 이제 운영을 하나 어차피 큰 차이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산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호봉제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그 이미 인건비 구조에 따라서 인건비의 어떤 총액 인건비 구조에 따라서 호봉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예. 방향을 잡아서 한 거지 그 뭐 노동조합이 꼭 그걸 고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진행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권 저 생산직 임금 구성 요소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예. 그렇죠. 예.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직무권 확대하겠다는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인 것이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애매해서 제가 좀 예.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앞으로 생산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직무수당을 약간 통합해서 그 비중이 적은데 앞으로는 확대할 생각으로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당초 모델이 이제 그런 모델이었는데 이제 예. 원래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예. 상여금 재원을 가지고 예. 직무급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예. 이제 모델을 잡았는데 이제 예. 직무 이제 평가 내용이라던가 직무 중심의 인사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예. 이유 때문에 이제 호봉제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 사실 이제 생산직 임금 체계에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 직무급 비중을 늘림으로써 그러면 예. 이제 기본급의 호봉제 비중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예. 해서 좀 연공성을 낮추자는 모델이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적용된 거는 직무급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부분은 좀 적용을 못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직무급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려는 그런 이제 계획입니다. 생산직을 이번에 직무 평가했나요? 생산직 네, 생산직도 했어요? 생산직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안 네. 했고요. 이제 일정 안 했죠? 네. 이게 생산직이라고 하는 게 생산 부서에서 그 관리자들을 했다 이 이야기죠. 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이우영 교수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그 형태의 기업의 사례를 아주 재밌게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컨설턴트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돌아보던데 지금은 이제 요번 처음으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그 집중 육성 컨설팅이 이제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제가 오늘 이 발제를 보면서 참 시작하길 잘했구나라는 느낌을 좀 이제 받았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컨설팅하는 영역이 9개 영역이었는데 이제까지는 분절적으로 단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왔었는데 때로는 어떤 영역 간에 컨설팅 영역 간에 저희들이 상관관계를 그동안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실은 몇 가지 그 영역 간에는 연계성이 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연계성을 잘 조합을 해서 컨설팅 영역을 그룹화해서 패키징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게 지금 융합의 시대에 딱 맞는 통합형, 융합형 컨설팅 모델이다. 예, 오늘 그 사례를 보니까 첫 회이긴 하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가능성은 좀 보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한 새 기업의 그 특징을 보면 참 재밌어요. 가장 작은 규모의 이제 기업이 플라즈맵이죠. 스타트업이지만 이제 7년 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플라즈맵은 102명 정도의 그 종업원인데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젊죠. 예, 상당히 젊은 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현재 이제 플라즈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멸균을 하는 이제 뭐 R&D 중심의 처음에 시작된 그런 기업이기다 보니까
이제 생산 설비를 만들고 그 나중에 이제 관리 영업까지 확대해 나가려면 아마 인적 구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다. 근데 다행히도 뭐 프리 IPO 투자 유치에서 보니까 기업 가치가 한 1,100억 정도 됐다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올해도 한 뭐 180억 정도 투자 유치했다. 그걸 보면 이 기업은 초기에 잘만 이렇게 집중 육성 컨설팅을 통해서 그 기업을 탄탄하게만 좀 잘 만들어 드리면 굉장히 성장 가능성도 높겠고 또 기업 그 근로자들이 젊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실은 스타트업의 최고의 고민이 뭐냐면 많은 이직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직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를 채용을 하면서 육성하고 관리해 가면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비전을 준다고 하는 거죠.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같이. 예, 그런 측면에서 괜찮겠다. 특히 보니까 이제 HR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HR 담당 인재 팀장을 배치한다. 그런데 실현 의지를 규모가 작은 기업인데 사실은 10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10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에서 HR 분야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팀장을 별도로 채용한다. 나중에 인적자원 그 비용 지출에 부담이 오지 않을까? 의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HRD 팀장이 정착을 못하고 이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HRD 팀장 자체의 관리가 더 중요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신생기업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뭐 아무래도 이 플라즈맵은 굉장히 그 이제 신생기업인데 그 젊은 이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 경로를 잘 설계하는 게 HR의 핵심이 될 것 같다 이거죠. 성장 경로를 잘 어떻게 설계할 건가 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요까지 이제 플라즈맵 말씀을 근데 플라즈맵의 PPT 6페이지가 참 재밌어요. 저도 이런 흥미로운 그 어떤 우리 컨설턴트님의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은 재밌는 임원 리더십 평가인데 임원이 평가하고 한 거하고 직원이 인식한 거하고 갭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결국은 이제 임원 평가와 직원 평가에서 가장 갭이 큰 게 1.02점인 전문성 부분이 있죠. 그죠? 예, 전문성 부분이에요. 다행히 신뢰성 제고 부분이 0.76으로 가장 낮아서 이 회사는 그래도 신뢰는 좀 있겠구나. 예, 그런 긍정적인 면을 이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연도별로 하든지 이벤트별로 해서 이런 그 임원과 직원 간의 인식의 갭을 계속 줄여나가는 이런 좋은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삼양 패키징은, 근로자가 460명 되죠. 350억 매출이고요. 영진약품은 690명에 2084억 매출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0명 기업과 그 다음에 삼양 패키징 같은 460명 정도의 규모의 기업과 영진약품처럼 60년 됐으면서 690명 된 기업이 서로 다른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컨설팅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사례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조업, 이게 그 삼양 패키징은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맨 처음 시작한 게 플라스틱 그 빈 병이죠. 병을 이제 그 블로우 몰딩인가 아마 그런 방법을 할 것 같은데 제조하면서부터 그다음 음료까지 가고 재활용까지 가고 해서 계속 이제 그 비즈니스 영역이 이제 진화돼가는 이제 그런 단계를 잘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아까 플라즈맵하고는 다른 특성을 보이죠. 예, 고용 안정이 참 잘 된 기업일까? 그래서 그런 걸까? 고연령대 근로자들의 비중이 45% 이상 많다는 게 참 흥미롭죠. 예, 아무래도 생산직에 이제 계셨던 분들인데, 어쩌면 이 기업은 고용 안정이 잘 된 그런 기업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 받았어요. 제가 추측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직장을 안 떠나고 정년퇴직을 한 직장에서 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역시
이 삼양 패키징의 고민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은퇴를 하거나, 그죠? 제2의 인생 이모작을 가기 위해서는 불안함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제 정년이 다가올수록 내 직장에 대한 충성도보다 내가 앞길을 어떻게 갈 건가 헤쳐나가야 돼야 되는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지금 컨설팅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삼양 패키징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국가 품질 명장이 두 분이나 계시다는 거, 이건 굉장한 인적 자원의 소중한 자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분들이 이제 사내 강사라든가 뭐 외부로 또 확산 전파하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텐데, 숙련 전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가 들어오고요. 항상 우리가 지금 제조업에서 가장 뿌리 산업도 그렇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신구 세대 간에 숙련 전수가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신세대가 바로 외국인 인력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 우리의 좋은 전통적인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은 유실되거나 사라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국가 품질 명장을 잘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숙련 전수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정부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좋은 사업 중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뭐냐면 일학습 병행제도라고 하는 사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양 패키징도 참여하고 있는가요? 지금 모르겠네요. 아직 안 하고 있죠? 예. 그거 저기 알려드렸으니까 이따가 음료수 한 잔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일학습 병행제가 얼마나 좋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단계나 또는 대학에 다니는 단계, 대학에 다니면서도 인근 대학에 일학습 병행제 참여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대학을 다니면서 주중에는 기업체에서 일하고요. 주말에 하루만 학습 근로자로 와서, 학생으로 와서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4년간 빡세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4년 대학 학위 과정을 주는데 더 좋은 건요, 정부가 등록금을 다 대준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품질 명장 같은 이분이 사실은 그 뭐냐면 사내 교사, 학습 지도할 수 있는 교사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정부에서 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기업에 전혀 부담을 안 주면서 자기 기업에 있는 그 젊은 인재를 육성을 하는 건데, 바로 품질 명장 같은 우수하신 분이 사내에서 수당도 받으면서 전수를 하면서 숙련 전수를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죠? 예,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단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도제학교라는 게 있어. 도제학교. 예. 그 독일의 그 어프렌티스십 모델, 예, 그 모델을 갖고 왔는데 한국하고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많게 그동안 10년 동안 정부가 이제 준비를 해와서 이제 한국 문화와 기업 문화와 맞게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요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에요. 지금 삼양 패키징은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또 복수노조가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그거는 노사화 파트너십을 잘 하시면서 이제 리더십을 서로 양측에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학습운영위원회가 바로 들어와 있다는 게 노사 파트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공유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 친화에 관련된 그런 거는 그 작년 친화의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주는 그 사례들이 있고 좋은 모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모델을 찾아서 컨설턴트님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진약품은 60년 됐죠. 60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임금 항목이 누덕이러더라고. 그러니까 60년 동안 오면서 내가 볼 때 이거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돼.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붙고 저거 붙고 수당이 막 달라는데 다 붙은 거야. 막 한번 회의할 때마다. 맞죠? 그러니까 수당이 막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수당 받아야 될지도 몰라. 헷갈려. 근로자 본인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번에 딱 깔끔하게 정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좋은데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말 하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내 거 갖고 가는 거 뺏으면 있잖아요. 죽어도 못 잊어. 우리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내가 잃어버릴 수 있어. 내 자신이 얻어맞은 경우는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내가 돈 뺏긴 건 절대 못 잊어버려. 그게 인간의 심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급여체계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임금체계 이거 바꿀 때 그런 부분이 아까 그래서 플러스 선물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영진약품은 뭐 2084억의 매출이고 제약업계로서는 상당히 업력도 있고 해서 잘 이렇게 경영 혁신을 하시면 충분히 그런 재원을 많이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지 않냐 그런 거죠. 그런데 특징이 이제 뭐냐면 영업 조직하고 생산 조직의 비중이 굉장히 보통 약품 제약회사들이 특징이 영업 조직하고 생산 조직의 비중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특히 영업 조직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왜 병원 다녀야 되고 약국 다녀야 되니까.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직무급으로 호봉제로 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세일즈 하면서 성과를 되게 많이 내시는 분들,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성과 연봉을 다른 분들하고 그 같은 비중을 이렇게 두서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저는 임금에 대해서는 잘 깊이 있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야 이거 조금 어려웠겠다. 고민이 많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굉장히 그 영진약품 사례는 지금 그 호봉, 그 급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아마 조금만 잘 이렇게 좀 더 디벨롭 하시면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가 딴 데에서도 벤치마킹하고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약간 제 나름대로의 우려가 생긴 게 뭐냐면 성과급, 성과연봉인가요? 도입할 때 다른 건 다 누적식인데 이것만 비누적식으로 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맞죠, 제가? 비누적식이다, 성과. 근데 제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일가정 양립을 할 때 만약에 육아휴직을 간다. 요새 육아휴직 남녀들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겁이 나서 못 갈 것 같아. 나 육아휴직 1년 갔다 온 사이에 이게 비누적식이면 1년 단위로 갈 거 아니에요. 못 가지. 다음번에 성과가 없을 텐데 분명히 D등급일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는 좀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한 3년이나 과거 3년이나 5년치 그분이 해왔던 성과가 있잖아요. 그 성과가 다 이렇게 모아진 걸 가지고 그걸 보상이 되게끔 하는 걸 반영을 해줘야지 워라밸이 제대로 된 워라밸이 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영진약품 보니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KTNG 계열사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 몸에 해로운 담배를 공급하면서 사람 몸에 또 좋다는 약도 만들어서 이 회사의 연봉 구조나 임금 체계 복잡한 것만큼 참 복잡한 계열사 구조를 갖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나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이 세계 기업이 여러 개의 공장을 관리하고 계셔요. 그죠? 네. 여러 개의 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부만 바라보면 안 돼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을 통해 스마트 공장은 하드웨어적인 자동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그죠? 소프트웨어적인 전사적 기업 경영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스마트 팩토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아마 ERP 같은 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중소벤처부죠.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으니까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사례를 좀 잘 벤치마킹해서 여러 개의 공장 관리를 원스톱으로 본부에서 모니터 하나로 다 모든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공유가 돼요. 그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생산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영진만 알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전체 현황이 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일하고 내가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내가 어떤 생산 혁신이죠. 경영 혁신이 아니고 생산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아까 내년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내년에 연봉 더 주겠네. 뭐 이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벌면 많이 줘야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의 인식의 공유가 이제 돼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부 훈련 사업들이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HRD 인적자원 개발 교육 훈련이 많은데 그 따로따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시면 꼭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고용부에서 이제 전국민 내일비움 카드라는 게 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은 기업 지원 카드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기업 지원 카드제를 활용을 하시면 기업 내에서 그 학습 조직화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할 때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면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정도로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머스 손태수 이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이 있다고 해서 어떤 게 목적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과거 포럼을 보니까 참여 토론자분들이 다 교수님들이셨는데 저는 이제 실무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저의 역할은 이제 실무를 물어보라는 거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바로바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시적인 건 아마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요. 저는 좀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이 좀 궁금하고 또 우려가 되는지 좀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패키지 제가 알기로는 사면 굉장히 직원 친화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정년이 좀 보장이 되고 군속연수 길고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5년까지 60% 인력이 퇴직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누굴 보고 예, 2030년까지 60%가 네. 퇴직한다는 건데 네. 그 영역은 저희가 나뉜 그 사업 영역 중에서 페트 사업만 60%라는 거지 신규 지금 성장 사업에 아세프틱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60%면 지금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시간 근로라든지 기존 남아있는 인력에 대한 장시간 근로라든지 고용 안정이라든지 그 고령 인력 안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컨설팅 영역이 이제 평가하고 교육, 안전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나머지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고령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장시간 근로라든지 이런 이슈는 없는 겁니까? 예, 저희 지금 3년 차만 보신 것 같은데 앞에 1, 2년 차에 이미 그 과정을 거쳤었고요. 네네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사조 이교제 검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 인식 조사도 했었고 네네네. 의견도 들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해 3년 차에 이제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완성이 있었으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까지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3명이 희망퇴직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전혀 신문에-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전혀 아닙니다. 3명 패키지는 괜찮은 거죠? 예, 해당 사항 없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지금 딴 거는 다 좋은데 인사제도 변경 시 의견 반영하고 인사제도 개선 협의체 존재, 노사화합 활동 요게 좀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오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노사화합이 코로나 활동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코로나 상황에서 노사화합
그러니까 그 노사 화합이라고에 대한 정의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나머지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었던 것 같거든요. 인사제도 변경시 의견 반영, 협의체 존재. 이게 약간 의사 서로의 참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좀 들어도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인사제도는 어느 정도의 그 경직성을 가지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저도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서 저희 컨설턴트님하고 좀 상의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그 기업에서 나와 있는 그 기대 점수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2.58점인데 다른 기업은 3.5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저희가 낮다라고 한다면 약간 문제성이 인식이 될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도가 있는 회사였었고, 그 안에서 또 근속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기존 제도에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고 이런 점이 있었지만 그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다가감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더 그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올해 예를 들어서 당장 조반장 평가제도라든지 뭐 앞으로 3+3년 제도라든지 이런 게 당장 올해 지금 검토 중이고 있고 노조 간부라든지 여기까지는 피부에 와닿았지만 조합원들까지는 아직 인식이 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조사 시점 차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페이지 12 보니까 13회 보니까 질문인데요. 이게 혹시 그 5년 차에 지금 보면 7년이 과거 재금 연수가 7년이었는데 지금 재금 연수 5년으로 줄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5년 되면은 이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도 입사자나 이제 직무 이동할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마이그레이션 플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재 지금 마이그레이션 제도를 쓰려면 네. 영역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네네. 그 상황은 이제 앞으로 발생할 거고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 네네.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금 연수는 생산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근속 연수는 1년부터. 그다음에 지금 접근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패스트 트랙을 들어간다는 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원래 이미 패스트 트랙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년 동안 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10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7년 되면 나는 그냥 특진을 한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조합 쪽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특진이라는 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었고요.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학습 조직 아까 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철학적으로 녹이기 위해서 이 제도들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학습운영위원회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조금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어떻게 조율이 될까요? 지금 참여 이해관계자 좀 많이 있거든요. 이해관계자가 지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구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장하고 본사 그리고 또 이제 사업부 이런 식으로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해관계자는 최대한 모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캐스팅보트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의결이라는 부분들. 지금 명장이라는 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게 결국 캐스팅보트고 그래서 원래 두 분이 있고 금년이나 내년 초에 한 분이 더 생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명장이라는 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시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고참이시기도 하고요. 명장이라는 타이틀도 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사무의 영역으로도 들어오시는 굉장히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중간에 표를 조율을 하시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시는 조반장님들은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 들어오시는 거고 저희 쪽 사측 인원들은 이제 생산 파트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각 공장별 생산을 책임지는 책임자시들인 거고 그런 분들께서 이제 의견을 내실 때 명장님 중심으로 이런 의견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그렇게 짜놓은 거고요. 위원장분들은 의결권은 없으시고 이제 조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부분들 이제 홍보해 주시고 뭐 학습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점이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HR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부서가 죄송합니다. 뚜렷하게 있지는 않아요. 지금 사면 패키징 안에 지원 파트 안에 다 녹여져 있고 노사협력 파트에서도 또 일부 담당하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도 채용을 또 새로 하신다고 하지만 대기업이라 또 TO 관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또 TO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사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까지 협력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노사 쪽이 협력해서 이런 위원회 형태로 이걸 끌고 가야 최대한 공장에 있는 지원 파트와 본사에 있는 경영 지원팀 이쪽의 부담들이 또 덜어질 거고요. 의사결정 측면에서 같이 동의를 해주고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했고 대표이사님하고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다음 회사 저희 네, 플라스맵 좀 어디 계시죠? 네. 7페이지 보니까 지금 임금체계 개선 영역으로 해서 직급을 이제 통폐합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직은 오히려 생겼어요. 그죠? 기존의 생산직은 사무직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생산직 직원들이 저희가 생산 세팅이 초기다 보니까 위에 분들이 없어서요. 거의 사원급들이 많고 관리자가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커가는 단계에서 그 직급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니즈가 요번에 설문조사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무직하고 혼선돼 있다 보니까 그쪽 지방에서 이제 그 통용되는 본인이 얼마큼 가고 얼마큼 보상을 받고 얼마큼 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 체계들이 저희가 아직 못 잡혔기 때문에 요번을 통해서 좀 구분을 하고 이게 그 좀 더 체계를 잡는 형태로 지금 세팅이 돼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밴드 좀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지금 기존의 as-is가 미드포인트를 중심으로 지금 정책선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요게 직선으로 변했단 말이죠.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로 해서 직선을 그으신 건가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민 포인트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거는 이제 와이드로 해가지고 좀 늘리신 것 같고 요 과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현재 저희 채용부는 그 아무래도 페이밴드 자체가 결성이 안 돼 있고요. 직급 간의 한계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구체적이게 돼야 되는 건 맞고요. 현재는 그게 이제 조금 규정화되고 정량화되고 하는 관점에서만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더 구체적이거나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는 단계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가이드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목표다. 네네. 고리다.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조금 공용화가 됐고요. 이거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추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회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조가 민노총에서 소속이었는데 맞나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민노총이었다가 네. 기업노조로 한 건데 어떻게 뭐 탈퇴를 그렇다고 이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왜 긍정적인지 그리고 왜 어떻게 탈퇴를 한 건지 탈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위 노조에서 그 기업노조로 바뀌는 과정이 그 과정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입사하기 전 상황이라서 꽤 오래 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때 그 당시 이제 민노총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좀 민노총 부분들을 좀 이렇게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저희 회사에 어떤 그 합병 이슈가 이제 KCNG 인수 이슈 때문에 그때 좀 중간에 노조가 좀 변화되고 왜냐면 그런 어떤 부분하고 회사하고 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변화된 거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8페이지에 또 이게 수당이 엄청나게 이게 통상임금하고 네. 통상임금 이슈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합치시면서 네.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고 지금 그거에 대한 그 합의가 다 된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상임금의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그렇고 회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저희가 상여금 650%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판정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서 일단은 생산직하고 사실은 영업직하고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 내부의 어떤 영업의 간부들과 생산의 간부들이 서로 좀 이견이 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통상임금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서 넘어가려고 했었었는데 조합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될지는 서로 이제 좀 기다려보고 어떤 대법원 판례 이후에 방향성을 잡고 가자라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넘어가야 될 산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부분은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이슈 플러스에서 상여금 부분들을 전환시켜서 일단 통상임금의 어떤 이슈 부분을 해결하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통상임금 부분들이 노사 합의가 되면 과거 소급 3년치 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판례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어떤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급 부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추진하려고 하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그래서 이게 보통 정리가 되고 네. 그게 뭐 판례든 아니면 이제 합의가 된 다음에 이걸 보통 이제 하는데 이제 미리 이걸 하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순서가 네. 그래서 좀 궁금했던 거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면은 절대 배분 방식을 쓰셨어요. SABC 해가지고 D가 20%를 강제 할당 방식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요즘 추세는 이제 약간 절대 평가를 하고 D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강제로 할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최저 예. 한 10% 정도가 그거에 대해서가 지금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예,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SABC D 이 부분은 이제 성과급이 하나 있고 위로 가보게 되면 이제 평가 등급별로 해가지고 SABC D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세분화가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정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매년 각각 본부 또는 실별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C나 D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도 도입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1년 또는 2년간은 어떤 임금의 어떤 저하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배분 부분을 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D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벨커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퍼센테이지는 있는데 D가 이제 2회 이상 저희가 이제 인사 규정상 2회 이상 D를 받게 되면은 일단은 부서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퇴출 경로가 되기 때문에 머스트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회사 내에서 S 부분들을 가려면 D에 어떤 일정 포션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 내에서 성과가 아주 저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D 평가를 주라고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주고는 있긴 합니다. 네네네. 네, 이것에서 제가 우려와 막 대답하시면서 우선 좀 더 생각하시라고 제가 저는 이제 컨설팅 투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점이 좀 짚어드리고자 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인사 담당자로도 오래 있었지만 이거 상당히 많은 컨설팅을 받으시면 이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인력 확보가 TF가 굉장히 잘 뿌려져 있고 인사 TF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곳도 하나 평가 보상 이렇게 하나만 적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많이 좀 받으셨잖아요. 예. 최근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 TF에 대해서 좀 역량 강화가 좀 되시면은 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우려되고 또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세 분 토론자분의 토론 말씀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번 포럼을 할 때 2개 사례를 하고 좀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보려고 오늘은 3개의 사례를 모셨고요. 또 집중 육성이다 보니 영역들이 많아서 또 다른 회차보다는 질의응답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 사례도 있으시고 또 앞에 질문하신 분의 답이 또 뒤에 자연스럽게 나온 경우도 있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질문을 좀 듣고 각 기업이 아까 앞에 정성욱 교수님 발언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해서 답변하실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지금 큰 질문도 나왔고 세부적인 것도 나왔는데 혹시 질문이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일타혁신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최여진이 사무관입니다. 우선 발표 잘 들었고 이렇게 현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삼양 패키징, 플라즈마 앱, 영진약품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사실 임금 체계라든지 평가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제 이 집중 육성이 올해 처음 생긴 거고 이제 기존의 컨설팅보다 더 분야를 넓히고 기간도 늘리고 한 그게 있었는데 플라즈맵은 올해 처음 컨설팅 자체를 일터혁신 컨설팅 자체에 처음 진입하신 거고 이제 삼양 패키지랑 영진약품은 일전에도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아시는데 올해는 이제 지난 연도에 했던 거에 비해서 기간도 좀 더 늘어나고 분야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번 했던 것보다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더 좋은 점이 있다, 안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플라즈맵이랑 영진약품은 약간 그 컨설팅 결과물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잘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가 노동조합이나 노협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컨설팅 과정 중에 있어서 그냥 전 직원 설문조사 이런 거 한 거 말고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노사협의회 이렇게 단체가 조금 어떤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게 있거나 회사의 카운터파트로서 조금 논의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말이고 또 내년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 사항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시 되는 게 이제 이게 고용노동부가 하는 컨설팅이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일반 컨설팅과 다르게 노사의 윈윈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윈윈이 이루어지려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현장 사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협조가 되는 데들이 성과가 높고 실질적으로 이행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덜어는 조금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에서 이 컨설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소극적이게 되고 우리는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OX를 하겠다 약간 그렇게 조금 소극적이거나 조금 부정적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컨설팅 과정 전반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이후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과정에서 노조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면 좀 어떤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은지 어떤 방안이 있을 것 같은지 이거는 저희 지금 그래도 수차례 좀 컨설팅 받으셨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삼양 패키징이나 컨설턴트 분께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해주실 말 있으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문이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본부장 안성근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저도 이제 현장 방문해서 진행 상황 설명 들었었고,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 설명 잘 들어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모습 보고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컨설팅의 결과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안착되고 좋은 사례로 또 이렇게 전파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좀 이렇게 홍보에 많이 좀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즈맵은 조금 아까 사무관님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데 노동자 참여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은 이제 형성되는 단계인 것 같아서 실질적인 역할이 아마 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과제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노사협의회 자료에 보면 노사협의회 선출된 장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속이나 직급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와 있어요. 혹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형성되고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활동 방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진작품 같은 경우는 KTNG에 협소됐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KTNG의 인사제도라든가 전사적인 어떤 그런 HR 운영 방침하고 혹시라도 상충되거나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의 역량
인정을 받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영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재택근무 성과에 대한 아까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일상적인 단계 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 향후에도 그러면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방안들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뭐 질문이나 말씀하고 계신 분, 지금 뒤쪽에 저희 컨설턴트 분들 앉아 계신데 혹시 뭔가 시간 때문에 못하신 것 같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러면 새 사업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들 이렇게 정리해서 네, 저희 인사 담당자시나 저희 컨설턴트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삼양 패키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최여진 사무관님의 답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간이 늘어서 어떤 기간 및 영역이 늘어나서 어떤 게 좋아졌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존 기간 때는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좀 짧았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그 결과물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물이 딱 그 기간 내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컨설턴트 분과 좀 상의 드리고 저희 노사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면 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컨설팅 기간도 끝나고 했지만 노사가 같이 협의할 일이 있는데 위원님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또 특별히 승인받고 와주셔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기존 그 기간 안에 수행되기에는 광범위한 영역이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게 집중 육성이 되고 이제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그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섭위원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 담당 컨설턴트께서 한 두세 번을 오셨어요. 그만큼 현장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걸 녹여서 같이 이번에 디자인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디자인까지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집중 육성형 컨설팅이 아닌가 그런 현장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참여 활성화 관련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승욱 교수님께서 어려운데 근데 이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저희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같이 많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사관계 전문가과정 노동연구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대전 같은 경우는 한남대학교에서 주최를 합니다. 노화사가 매년 한 명씩 선발을 해서 같이 교육 다니면서 간부들끼리 뭐 이렇게 진짜 노동법 교육도 제대로 한번 받고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늘렸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같이 노조는 조합비에서 내고 회사는 또 회사에서 나름대로 매칭 그랜트라든지 회사 전량 기부를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정부 지자체, 뭐 우리 노사발전재단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전형 같은 거 대전형 좋은 일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아 조합에서도 이게 인센티브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회사가 좋으면 조합도 좋고 이런 좀 공생관계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이게 된 게 아니고 그런 시점에서 이 노동조합의 참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 참여가 일터혁신 컨설팅에 녹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는 거지 당장 참여한다고 바로 녹아든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연이어서 위원장님 오셨는데 노조위원장도 한번 진행 과정에 대한 저희 오늘 아까 예 노동조합 감사가 있으셔갖고 노조에서는 참석 못하셨습니다. 아까 예 대신 말씀드리면 오늘 발표는 잘 하셨는지요?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노동조합에서 친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걸로. 예. 약간 부연 설명 드리면 과거에 저도 2013년부터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랑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친해져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친해질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호 간의 어떤 의지와 인식으로 좋아지는 거고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기여를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애초에 신뢰관계가 없던가 아니면 붕괴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조직이 개입해서 그거를 원형으로 돌려놓는다.
이거는 이미 그 주체 간의 신뢰가 없는 상태인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은 어느 쪽 한쪽에는 그냥 컨설팅이다 아니면 뭐 일터혁신이다 이런 큰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관계로만 생각을 해봤어도 지금 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삼양 패키징을 제가 컨설턴트나 아니면 연구자의 관점으로 이걸 본다면 아까 뭐 몇 개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그 7월 달에 오셨을 때 잠깐 보셨을 거예요. 같이 하셨던 활동이 한 4년 동안 누적돼 있는 조직이에요, 여기는. 이미 그 4년 전에는 뭐 여느 회사처럼 조금 사이가 안 좋으셨을 때도 있고 뭐 이랬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저희는 위기였고요. 대표님이 교체되셨고 11월 달에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었고요. 그 조합 선거가 또 바뀌면 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예민했던 상황이었고 작년에 좀 성과가 드러나게끔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교체되신 대표님도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고 오케이 가자. 위원장님들도 보시고 계속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제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었죠. 생산직 직원분들한테 A4지를 그냥 드리고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최소한 100장이 와서 물론 그 검토하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여담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생각한다면 좋은 노사관계가 있는 쪽의 회사들을 일터혁신 컨설팅이 많이 들어가서 북돋아주는 형태로 이게 끌고 가는 게 오히려 국가 정책 쪽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나 있고요. 플라즈맵처럼 이제 시작되는 형성 단계에 있는 조직에서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이런 조직도 들어갔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구성을 해주면 보이스들이 서로 이렇게 엮여서 인게이지먼트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사례화를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사업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플라즈맵의 서원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실시한 것 중에 의미라는 거는 일단 그 직원들이 그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그가 형성됐다는 거. 그래서 두 번의 설문, 또 자료들의 공유, 또 리더십에 대한 거꾸로 된 평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완전히 없었던 제도고 그것들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체를 몰랐는데 현재는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고 그게 체계화됐고 그거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고 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리더십 부분도 거꾸로 해보니까 리더들도 본인이 막상 R&D에서 개발만 하다가 리더가 되고 본인 업무 하다가 이제 직원의 운영에 대한 개념 자체를 하나씩 정립해 가는 단계에서 1대1 면담도 해주시고 1대1 컨설팅도 해주셔가지고 또 평가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사가 조금 뭔가를 하고 있다. 이게 또 짧은 기간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접근 못하고 저희도 한계하고 포기하고 이러고 못 쫓아갔을 텐데 꾸준히 장기간에 걸쳐 이렇게 꾸준히 계속 팔로우를 해주면서 독려를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되고 사람도 뽑게 되고 뭔가를 하나 더 해보게 되고 하는 것들 그동안 좀 다 불만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들춰나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희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희는 뭐 직원들한테 이런 정보들이 잘 가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시작되고 이런 일들이 회사 발전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 그런 것들 더 구체화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반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시작됐고 다들 느끼고 있다. 그 점에서는 저희는 큰 성과로 보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즈맵을 직접 컨설팅 해주신 노사발전재단 송민영 컨설턴트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사 컨설팅으로 기업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급격한 변화보다는 그런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보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좀 격차를 서서히 좁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진약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무관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전문기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나 노사발전단의 전문기관에서 어떤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이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설득력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노동조합을 이렇게 인발부 시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이 진척도 안 되고 노동조합도 사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포메이션을 줬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관련된 프로젝트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노발재단이나 노동부로부터 이제 지침을 받아가지고 같이 계속해서 정보를 주다 보니까 노동조합도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고, 프로젝트가 특히 어떤 회사 주도가 아니라 상호 어떤 협의 과정과 그다음에 서로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매칭되는 부분들을 같이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무래도 좀 좋은 결과물이 있을 예정이고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노발재단에서 이제 가끔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차측의 어떤 이렇게 대표적인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중간에 있었으면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스무들리하게 진행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일단 KTNG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실 영진약품이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나 또 사장님의 독립성은 좀 요구가 있긴 하지만 일단 KTNG 계열사이기 때문에 인사제도나 HR 운영에 있어서는 KTNG에서 중간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좀 받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은 KTNG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도 지금 직무급 제도를 좀 실시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KTNG는 자본력이 좀 있다 보니까는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특히 이제 머서나 헤이그룹 같은 어떤 큰 어떤 컨설팅 펌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의 재원도 없기 때문에 사실 노발재단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HR 트렌드나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들이 또 공유하는 부분들이 방향성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쉐어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의 내용들이 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시대 흐름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재택근무를 도입한 게 솔직하게는 저희가 중간에 한번 내부적으로 이렇게 확 퍼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재택근무를 이제 급격하게 실시했고 이제 방역근무 차원이죠. 추가적인 어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시행을 했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과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방안보다는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실 성과나 결과 부분에 대해서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생산이나 영업 위주의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는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계속 된다면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재택근무 부분을 활성화 부분들을 한 부분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새 기업에서 다른 분들이 좀 오셨는데요.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좀 말씀하실 분들 또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느끼셨던 점이나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은데, 혹시 3년 패키징에 지금 파트장님 2분 오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시면 저희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양 패키징 노사협력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단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준 우리 담당 과장이 아주 기특하고 또 우연히 이제 알게 됐어요.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서 이제 먼저 방문을 했던 건데 그 결과 이렇게 큰 영향을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노사 갈등이 많았고 노노 갈등도 많았던 상황 속에서
그 일태혁신 그 프로그램 속에 특히 그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시작하게 된 게, 회사에서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재원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은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밑거름이 되었고, 아까 장 과장도 얘기했지만, 그런 활동들을 노사가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 그 표제에 있는 것처럼 상생의 의미를 같이 살아보자가 아니고 회사는 노조를 살려주고 노조는 회사를 살린다는 그 표를 저희들이 노사 간의 슬로건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성과가 노조의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걸로 3년 연속 목표 달성을 통해서 임금 인상 외에 별도로 조직 성과급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노조에 또 격려가 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컨설팅이 끝나면 4년 차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민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경영진이 이런 제도를 더 관심을 갖고 지속할 수 있을까, 노조가 계속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을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집중 육성 과정에서 노사 공동 학습운영위원회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학습운영위원회를 정형화시키고 운영 시스템을 제도화시켜서 표준화시켜서 결제를 받아서 하나의 회사 규정으로 등록해두고 그게 지속이 되고 있으면 단체 협약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회사의 교육 시스템을 이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또 범위를 확장을 하면 개념도 넓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퇴직자들을 위한 전직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저희들은 노조하고 어쨌든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석이든 어떤 그 협의체든 많은 그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태혁신 컨설팅의 제일 큰 성과였다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장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저기 영진약품에도 부장님 오셨고 플라즈맵에도 인사총무팀에서 나와주셨는데 혹시 네, 부장님도 한마디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진약품 인사부장 조성우입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부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실무단에서 같이 굉장히 컨설터 분들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노사에 대한 그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기는 힘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그 노발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를 좀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노조 측의 이제 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이제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노사 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갈등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워크숍을 1박 2일 가면서 그 워크숍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됨으로써 저희 조합간부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과거에 그런 컨설턴트님들의 헌신,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굉장히 기초 단계에서 시작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참여해서 그런 컨설턴트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이제 선정도 됐었고요. 또 이런 집중 육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또 마침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또 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실무자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이 되고 역량이 좀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신뢰 구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 문화를 갖다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로서는 이번에 집중 육성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저희 올해 8회차의 포럼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체 평가한 성과를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자랑을 좀 하고 여러분들의 이런 그런 앞으로의 그런 지적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따끔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추후에 이런 논의들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면 굉장히 빨리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여러 팀원들이 이 자료들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걸 올해 못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지금 4월부터 지금 매월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그 포럼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올 4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1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매번 주제별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정하고 1차 포럼 4월 8일 현장혁신, 그리고 2차 포럼 인사노무혁신, 3차 포럼 제조혁신, 4차 포럼 숙련혁신, 5차 포럼 참여혁신, 6차 포럼 일하는 방식 개선, 그리고 7차 포럼 안전일터 조성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집중육성 컨설팅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례 공유 포럼을 처음 만든 이유는 재단에서 여러 수행기관들과 같이 수많은 컨설턴트들이 같이 1년 동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게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우수 사례를 만들고 신문에 기사도 나고 저희가 사례집도 내고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례집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 말고 좀 그 사례가 진행되는 과정, 노사의 그런 노력, 그런 그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뜯어보고 같이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올해 포럼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회차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이것들을 잘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사례집 통해서 사례 경험을 읽어봐도 그렇구나라고 하고 사실 좀 그냥 넘어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또 기업들의 발표를 듣게도 되지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내용을 듣는 것과 이렇게 인사 담당자가 컨설턴트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 직접 이렇게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왜 안 되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별로 이렇게 매월별로 진행했던 8회차의 일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했습니다. 1차 포럼입니다. 저희 현장혁신 주제로 주식회사 신신사 그리고 ATS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가 참여해 주셨고요.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이만큼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사례들 오늘 다시 한 번씩 아침에 복습을 하고 왔는데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지금 없을 것 같고 신신사 사례, ATS 사례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2차 사례 공유 포럼은 저희가 인사노무 혁신으로 임금체계, 평가체계 개선 주제로 있었고요.
김동배 교수님, 정순구 교수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온라인 유튜브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인천 참사랑병원 사례, 그리고 주식회사 청인의 사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부분 사례들이 그 컨설턴트보다는 기업의 담당자가 직접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또 기업에서 참여해 주신 분이 말씀을 나눠주셔서 훨씬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저희가 제조혁신으로 스마트 공장 연계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6월 달에 있었고요. 노영진 교수님 그리고 장홍근 수석 전문위원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현장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통해서 있었고요. 저희 필옵틱스 사례 그리고 코맥스 사례 있었습니다. 뭐 저희 작년에 인증받기도 했지만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했고요. 그다음에 4차 포럼은 숙련혁신 주제로 평생학습 체계입니다. 한국무라타전자 그리고 태웅로직스의 사례가 발표되었고요. 최영섭 교수님 그리고 류성민 교수님 두 분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무라타전자의 사례 그리고 태웅로직스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보면 그 토론했던 여러 좋은 말씀들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저희 담당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그 다음 5차 포럼은 참여혁신 주제로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입니다. 쌍용 C&E 그리고 인천관광공사가 발표를 했고요. 노동교육원의 손동희 교수님, 경북대학교 윤동열 교수님께서 토론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5차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서 재단이 아닌 밖에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쌍용 C&E 사례와 인천관광공사, 특히 인천관광공사는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셔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6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해서 9월에 진행이 되었고요. 인선 ENT 주식회사 그리고 마이크로필터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근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은 사업장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7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 지난달에 있었고요. 안전일터 조성을 주제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온 안전일터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일정보기술 대명전선의 사례고요. 노동연구원의 조성재 박사님과 대한산업보건협회 조기용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둘 다 이제 고위험 사업장이다 보니 현장에서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육성 컨설팅 진행했고요. 3개 기업의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오늘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 컨설팅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들한테 좀 많이 들어주십사 이제 홍보를 했던 결과 지금 현재 99명이고요. 아까 제가 104명까지 접속해 있는 걸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통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17개 기업이 오늘까지 모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2개씩 기업, 오늘 3개 기업을 해서 17개인데요. 지역별로 서울 경기 지역이 제일 많이 발표했다. 그리고 제조업이 9개소로 절반 정도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저희 100인에서 199인 사업장이 발표한 기업들의 절반 이상 9개소이고요. 매출억 기준으로는 1,000억에서 5,000억 미만이 제일 많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력별로는 10년에서 30년 미만 사업장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년에서 10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업력별로도 참여 기업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하나만 받기보다는 여러 영역들을 같이 받기 때문에 어떤 영역들을 많이 연계해서 받는지를 봤을 때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이 제일 많았고요. 평가 체계 개선, 작업 조직, 작업 환경 등의 순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성과를 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성과,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또 올해는 전혀 새로운 모델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유튜브 조회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시면 과거의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렸지만 짧게 넘어갔던 앞에 주제들 중에서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은 보시면 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서 기사들도 많이 났고요. 특히 참여혁신의 박한순 기자님께서 저희 그런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노사 파트너십 부분부터는 직접 기획 기사를 통해서 합장이 직접 방문해서 취재하시면서 저렇게 기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획 기사 3건에 저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사를 이렇게 많이 났다라고 이제 저희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우수 사례는 고용부와 저희 총괄기관 그리고 수행기관들이 자, 뭐가 우수 사례인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해서 우수 사례를 정했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수 사례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수행기관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이렇게 같이 그런 사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분들 그리고 기업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오늘 말고 다른 데서는 직접 또 현장의 근로자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말씀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열린 포럼 형식으로 운영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수 사례 성과를 분석하고 모델화하는 그런 목적들에서 뭐 완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시사점을 이번에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년에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말씀을 오늘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올해 저희는 사례 공유 포럼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내년에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지역 단위로 포럼을 좀 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일터혁신을 확산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 업종 단위의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터혁신 저희가 CEO들 관련해서 뭐 CEO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들도 다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CEO들, 인사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포럼을 좀 지역 단위로 지역의 대표 우수 사례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이 사실 길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다 보시기에는 상당한 그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재밌게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썸네일을 저희 직원이 지금 그저께 만들어서 지금 저랑 저희 본부장님 얼굴이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 얼굴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아무튼 좀 재밌게 홍보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를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올해는 영역별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산업이라든지 규모별로 좀 세분화해서 해보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저희 컨설턴트들, 현장의 컨설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컨설턴트들이 이런 것들을 더 같이 공유하고 더 전문성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포럼을 그런 것들과 좀 연계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의견을 좀 많이 주셔서 내년에도 이것보다 좀 더 발전된 형식으로 저희가 우수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저는 여기서 발제를 마치고 그래도 마무리로 저희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오신 기업들이 컨설턴트들 수고하셨고 노사발제단 수고했고 고용노동부 수고했습니다. 많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몸둘 바를 또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이번 사례 발표를 통해서 참여하신 기업 이외에도 컨설팅에 참여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아마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방법들을 같이 고용노동부랑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또 최대한 많이 들어서 실질적인 기업에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차례에 걸쳐서 긴 기간 동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는 여기 참여자분들 말씀도 더 듣고 토론자분들도 마이크를 한 번씩 더 드려야 되지만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발전 방안이라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부터 8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